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전영욱입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제가 올려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젤렌스키하고 싸우고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이제 젤렌스키가 무릎을 꿇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었죠. 근데 최근부터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탈이 계속 됐었어요. 뭐 선물에 대해서도 계속 매도세였다가 이제 뭐 화요일쯤에서는 좀 이제 매수세가 좀 올라왔었었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다.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국이 좀 밍밍해서 좀 소금 좀 탈까? 이랬는데 엄청 조금 탔다가 많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외국인들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아침에서는 쭉 올렸다가 쫙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았던 그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금융투자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외국인들에 대해서 계속 매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연기금 쪽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았던 방향성도 사실 연기금 쪽에서 많이 받쳐졌었었는데 그 연기금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가 나와주니까 이제는 조금씩은 좀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외국인도 받쳐주지 않았어요. 계속 대형주 위주로도 매도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고 있죠? 연기금에서는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솔직히 1분기 연기금이 국내 주식 보유량 비중을 좀 채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도 지금 CPI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정치적인 변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재판 관련해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 다음 주가 될지 이번 주가 될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변수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다. 하지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리스크가 해소된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증시는 눌리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IPO 기술 특례 상장이라니까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만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사실 IPO 기술 특례 상장,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인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반에서 전교 꼴찌하고 있는 민수가 나는 판사가 될 수 있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러고 서울대로 간 거예요. 그 서울대로 입학하고 나니까 너는 어떻게 꼴찌인데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 나는 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거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전에 봤을 때 뭐였어요? 금리 인하하면 좋아진다. 미국 대선 끝나면 뭐 좋아진다. 맨날 그런 말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더 밀리기만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결국은 기술특례 상장에서 나온다. 그럼 기술특례 상장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2005년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와 주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는 윗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이겠죠.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최근부터는 좀 반도체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으로 좀 봐야 된다. 그것도 유리기판. 그래서 유리기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유리기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제가 생각하는 이제 2025년 섹터로 봐야 될 거는 반도체 관련주하고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유리기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CPI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된다. CPI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갔을 것 같다. 이런 쪽에서 봤을 때도 이 CPI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안도감을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 효과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서 미국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관세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관세, 경기 침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 계엄, 그 다음에 재판 이게 있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많이 눌릴까요? 지금 지금 이 시국에도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은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꼴찌가 전학을 가면 평균이 오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대한민국은 4,800포인트가 넘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못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 기준에서는 이제 700포인트 좀 떨어졌었죠. 그래서 720포인트 언저리에서 놀고 있고 코스피는 2,500이에요. 2,600을 뚫을까 말까라고 하는데 과연 저한테 2,600 뚫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좀 되면서 일본에서 추가 금리 인상으로 이제 좀 부담으로 좀 다가오는 것도 있고 또 우에다 총재가 또 최근에 임금 상승 추이를 좀 주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 강세를 보이며 엔캐리 이탈에 대한 우려도 어느 정도 자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만길도 이제 어느 정도 한몫을 했었는데 뭐 외국인들 취급에서 봤을 때는 제약, 금융 그리고 방산으로 좀 엮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화장품,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운수 장비나 건설, 또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즉슨 뭐겠습니까? 화학 쪽으로도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나려면 반도체나 2차전지, 제약 둘 중에 이제 세 개 중에 하나가 좀 이끌어줄 수 있는데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다 지금 이제 뭐 주가가 막 눌렸다 올랐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만기가 되면서 이제 남은 것 우리나라에서 이제 악재로 좀 남은 거는 이제 만기로 좀 넘어가면서 정치적인 변수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큰 불확실성이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게 바로 남은 정치적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큰 고비는 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움직임도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생기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초에 좀 주식시장이 오를까 이런 기대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10일 연속적으로 선물 매도 후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선물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환매수로 좀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월 이후에 좀 하락을 했던 지수폭 이상의 시장 움직임이 그때와 같은 조건으로 좀 다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좀 다시 외국인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유입이 필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엔비디아랑 연관지어서 이제 반도체 대형주가 좀 움직여주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아지려면 반도체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유리기판 쪽으로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종목을 좀 준비해왔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또 추천 종목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